네, 박형영 연구교수입니다. 저희가 그 미얀마 지역연구센터를 이렇게 센터에서 연구를 하면서 많은 기업체분들과 또 기관으로부터 미얀마 노무 관리에 대한 어떤 궁금한 사항이나 또 연구가 필요한 사항을 많이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미얀마 노동 관련 법률이나 노무 관리 지침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미얀마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노무 관리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미얀마에 투자하고 계신 우리 기업체분들과 또 향후 투자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기업체분들을 위해서 미얀마 노동 어떤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미얀마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목차로는 미얀마 어떤 그 법 체계와 노무 관리에 대한 중요한 법률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크게 이제 노무 관리 관련해서는 4개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법률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 관련 법률, 우리 임금과 최저임금 관련 내용, 그리고 노동조합 결성과 노동쟁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후에는 기타 어떤 휴일이나 아니면 어떤 그 보험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재 미얀마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노무 관련 법 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미얀마의 중요한 범죄는 크게 4번 정도의 어떤 큰 변혁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들이 이 해당 기간이 지나면서 법 체계가 정비되는 특성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영국 식민지 지배기 때 근대적인 법 체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얀마 독립 이후 48년 독립 이후에 51년까지 미얀마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서구 법 체계를 미얀마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중요한 사회적인 변화가 있는 88혁명 1988년 이후에 사회가 민주화되고 또 많은 부분 민간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법들이 이제 좀 또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2년 이후에 미얀마 개혁 개방 이후에 대대적으로 경제 관련 법, 특히 이제 노무 관련한 법들이 이때 과거에 제정되었던 애들이 거의 제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정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2013년 이후에 중요하게 개정된 내용 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노무 관련법을 크게 이제 구분을 하면 4가지 형태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근로 조건, 근로 기준에 대한 것들을 공장법과 점포시설법으로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법은 주로 제조업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제정이 된 법이고, 이거는 1951년도, 그러니까 독립 이후에 새로 제정되었는데 최근, 그러니까 2016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1년도의 법 체계에 약간의 개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최근 어떤 미얀마 경제 발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어떤 한계점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그리고 유통업을 중심으로 해서 점포시설법도 1951년 제정되었다가 2016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산업 관련해서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마 임금 지급에 대한 거나 특히 이제 최저임금에 관한 법 내용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2013년과 2016년도에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노사 분규, 노동쟁의에 관련된 법들이 2011년도 노동조합법, 그리고 2014년도에 노동쟁의 조정법이 제정되면서 노사 관련한 법들이 이제 마련이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휴가와 휴일에 관한 법률이 2014년도에 과거 법들이 개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큰 4개의 분류 체계에 맞춰서 이 각각의 이 법률들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이제 그
법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적시를 했습니다. 공장법과 점포시설법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 근로시간, 그리고 노동자의 작업 환경들을 좀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임금 관련해서는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수준, 그리고 이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 관련한 법들은 노동조합법, 노동조합의 가입 탈퇴의 어떤 권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직장 폐쇄나 파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노동쟁의 조정법은 이 파업이나 아니면 직장 폐쇄가 발생했을 때 어떤 형태로 해결이 되는지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있는 법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휴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그 공제에 대한 부분,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노무 관련 주요한 법들을 말씀드렸던 4개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 관련한 법률입니다. 크게 이슈를 보면 노동자, 그러니까 어디까지 노동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법적 노동 시간, 그리고 초과 근무 시간, 그리고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이 법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미얀마에서는 14세 미만은 법적으로 이제 고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아동 노동자라고 해서 14세 이상 16세 미만까지는 아동 노동자로 고용이 가능하지만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오고, 그리고 하루에 4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18시, 그러니까 6시 이후에는, 저녁 6시 이후에는 근로가 금지되는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얀마에 가서도 굉장히 나이 어린 그 청소년들이 이제 의료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었는데, 이 노동자가 이제 미얀마에서 법적으로 정의된 청소년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6세부터 18세 미만까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등학생들, 이 정도 나이일 건데, 여기 이 노동자들도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다 고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제약 조건이 있지만 공인된 의료 증명서만 있으면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저임금의 어떤 노동자들이 청소년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다라는 게 현재 미얀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법적 노동 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4시간입니다. 그리고 기술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48시간까지 법적 노동 시간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점포 및 상업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제 서비스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주당 48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하루 10시간 이상 근로가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이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공장 노동자, 공장법에서는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그 초과 근무가 가능합니다. 반면 이제 점포 및 상업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12시간,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도 16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많은 제조기업이나 아니면 서비스 기업에서는 이런 어떤 법적 노동 시간이나 초과 근무 시간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60시간 뭐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이제 훨씬 더 많은 경우인 거고, 그런데 최근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들의 노동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어떤 의류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근로 규정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법적 근로 시간 그리고 어떤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수출 중심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임금의 2배를 해당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급여 노동자와 일당 노동자는 일당을 계산해서 2배, 그리고 성과급 노동자는 하루 이제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2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임금과 최저임금 관련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임금에 포함되는 내용과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법에 적시하고 있고, 그리고 최저임금에 어떤 적용되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 최근 이제 2020년도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려고 조사까지가 완료된 상황이고, 이제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공식적인 논의가 홀딩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일련의 어떤 기구와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 포함 내용은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기본국가 수당 그리고 상여금, 기타 보수를 포함하고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연금이나 의료비 그리고 퇴직금 전별금 이런 법적인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대상은 사용자와 고용을 합의한 모든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입니다. 반면 이제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은 사용자의 가족, 그러니까 아내나 자녀나 이런 친형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가공무원과 또 외항선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2013년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고 법이 제정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서 적용됐던 것은 2015년입니다. 2015년에 3,600자수로 이제 결정이 되었고 이게 2016년, 2017년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3,600잣이 33%가 인상이 되어서 4,800잣으로 이제 인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까지 4,800잣이 4,800잣이 미얀마의 최저임금 수준이고 최근에 이제 그 중요한 제조기업체 그리고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서 조사가 이제 완료된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몇 퍼센트를 인상할지를 협의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부 이제 언론 보도나 또 이제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하면 4,800잣에서 약간 한 8%, 9% 인상된 한 5,600자까지 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발표가 되거나 아니면 정해지진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년마다 최소 1회 정도 이 조사를 해서 개정을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국가위원회, 그러니까 정부 대표와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가 이제 함께 국가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국가위원회에 의해서 공포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로 그 미얀마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오를 것인가 그리고 언제 오른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현재 조사는 완료된 상황이지만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공표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미얀마 최저임금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 추이를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5년도에 3,600잣에서 16년, 17년까지 이렇게 유지되다가 33%가 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4,800잣, 2019년도 4,800잣,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 부분이 이제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장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2020년도 최저임금이 8,950원인가요? 이렇게 제정도에 있는 것을 시간당 이것을 봤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예. 그리고 이거 미얀마와 이제 중요한 경쟁 관계에 있는 중요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과 어떤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여전히 미얀마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3분의 2 정도, 베트남의 거의 3분의 2 정도 되고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10%가 오르더라도 월 한 80불,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월 150불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한데 많은 그 사업 그 대표자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노동 생산성을 따졌을 때 미얀마의 최저임금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비교했을 때 노동 생산성이 약 50%, 그리고 베트남과 관련해서도 한 70% 수준을 고려했을 때 현재 최저임금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거고, 특히 이제 미얀마에서 최저임금은 있지만 숙련 노동자에 대해서는 만근 수당, 연차 수당, 그리고 초과 근무 수당, 그리고 숙련도에 따른 특별 수당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어떤 노동자는 거의 이제 청소년 노동자 이 정도 수준이고, 이제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측면에 있어서 미얀마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한국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빈번하게 나타난 노동쟁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법적인 부분을 보면
노동자의 그 가입 노동자, 가능한 노동자는 거의 모든 노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내용이 있고, 그리고 비대상은 군인, 공무원, 경찰, 굉장히 최소한의 수준으로 비대상을 적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가 이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로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노동조합은 크게 이제 5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기초노조, 그러니까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는 노조를 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인 미만이더라도 주변 기업체, 관련된 업종에 있는 기업과 연합해서 연대 노조를 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는 노조의 설립에 대해서 거의 제한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제 타운십에 대해서 지구 노조가 가입 결성이 가능하고, 다음에 광역주, 그러니까 민족주 단위로 노조가 가능하고, 전체 이제 노조로는 노동자 연맹과 그리고 총연합회가 이렇게 좀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크게 조정과 중재 절차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이제 불만 사항에 대해서 조정이나 중재를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요청이 있으면 5일 이내에 조정이나 중재를 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조정기구를 거쳐서 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업과 관련해서는 파업에 대해서는 3일 전에 해당 내용, 장소, 인원, 방법에 대해서 어떤 그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직장 폐쇄에 대해서도 폐쇄 14일 전까지 노조와 이제 협의 조정기구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에 대해서도 휴업 개시 1개월 전까지 노조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부분이고,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어떤 파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직장 폐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휴업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휴가나 아니면 사회보장 기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휴가 일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출산 휴가는 총 14주가 보장이 됩니다. 출산 전 6주, 그리고 출산 후 8주가 보장이 되고, 남성 노동자에 대해서도 15일 전후에 휴가 사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그 노동자의 월급 노동자는 2%, 사용자가 2% 납부를 하는 형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재 미얀마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무 상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미얀마의 대표적인 수출 우류 업체인 미얀마 모두에서 최근에 많은 외국계 기업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하면서 이게 굉장히 미얀마 정부에 있어서도 이 노동쟁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현재 이제 미얀마 노동자들이 보다 높은 임금을 받도록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중재보다도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서 임금 인상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부분 이제 근로자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상황이 역전이 되게 됩니다.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는 많은 고용상의 어떤 부담, 그리고 이제 기업 수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휴업과 그리고 정리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리고 최소한의 자구 노력을 거쳐서 해고나 아니면 정리해고나 아니면 이후 최종적으로 뭐 폐업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 결성을 주도하거나 아니면 많은 부분 강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원칙 없이 해고하는 상황이 이제 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노조원의 해고에 따라서 전체적인 노동자들이 이게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여기 자라나 아니면 망고, 대표적으로 의류 기업이죠. 외국계 의류 기업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이런 이제 그 사진에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이제 미얀마에서 크게 이제 노무 상황이 문제가 되는지를 다음 페이지에 좀 적어 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외국계 기업, 투자하는 기업들이 섬유 봉제 산업 중심으로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료 조달을 중국으로부터 하고 있고 육로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완성품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체 어떤 수출량의 70% 정도가 미국과 유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 세 주체들이 지금 이제 미얀마의 중요한 어떤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생산과 판매가 모두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요 한 3개월 기간 동안은 거의 조업이 중단되는 이 상황이라는 게 지금 미얀마의 어떤 심각한 문제이고 특히 이제 섬유와 봉제 산업의 특성을 봤을 때 많은 공장 안에 다닥다닥 붙어서 그러니까 300명, 많게는 뭐 몇천 명 정도의 노동자가 좁은 공간 안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조업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이 휴업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잠정 기간 동안 유급으로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그 보상을 받고 이제 그 작업장을 폐쇄하기를 요구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급으로 휴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 폐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도시락을 싸오고 있고 한 공간에서 이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공식적인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게 이런 근로 환경의 취약성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미얀마 이제 띵잔 축제 기간이 종료가 되었는데 지금 이 기간 동안에 휴가였고 이제 20일부터 정상 출근이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20일부터 30일까지 어떤 그 휴업을 전 제조업체에 이제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일정 보건 실태 조사를 통과한 기업만 다시 조업을 공장을 가동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많은 제조업체들이 휴업 기간에 있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이제 기업체에 있어서 무급 휴직 이런 형태로 노동자들에게 통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얀마는 그 지금 CNP 기업들은 대부분 실질적으로는 다 휴업 상태인 상황인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상황, 코로나19 이전 상황에도 미얀마 그 달러 환율이 1,500잣에서 1,400잣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도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가 코로나19까지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출 부분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도 이제 노동법률은 근대 법률 그리고 선진국의 법률을 그대로 들여와서 법적으로는 완벽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이제 근로감독기관이 실제로 이거를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 이제 법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특히 지금 위기 상황에서 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의 어떤 자구 노력, 휴업이나 아니면 어떤 이제 근무 단축 이런 노력 이후에 어떤 상황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많은 부분 법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고 정리해고를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또 무급으로 이제 그 레이오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우선 정리해고 대상을 이제 객관적인 기준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세스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노동조합원을 중심으로 해서 해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이제 노사분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헐라행타야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24개 공장이 이미 폐업 상황이고 그리고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제 한 50개 정도의 공장이 이미 정리해고에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실직에 있는 상황이 근로자가 2만 명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제 특히 이제 CNP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심각한 이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정용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EU와 어떤 수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EU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 긴급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제 실직 노동자 그리고 불법 해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월 뭐 7만 5천 잣이나 월 12만 잣 정도의 어떤 그 기금을
디지털 화폐로 송금하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게 5월 초에 지급 예정이고, 이로 인해서 일정 부분 이제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벗어났을 때 이후에 어떤 이후와의 관계 이런 부분이 좀 재조정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미얀마 언론 보도에 나온 현재 미얀마 봉제 산업에 고용된 인원을 45만 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임금 체불이나 아니면 휴업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을 35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지금 휴업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후 상황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이후에 노무 관련 상황을 이제 마지막으로 예상을 하면, 이미 2020년도 2월, 올 2월에 최저임금 인상폭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대상으로 시세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으면 최저임금이 올해 10% 이내에서 인상폭이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발표나 아니면 상황이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2년 정도 눌러왔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임금 인상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이 되면 아마도 이제 기업들을 생존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저임금 인상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나타나는 상황은 심각한 노사 갈등이 한 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이번 기회에 노조 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이거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더 심각한 노사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진출한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정당한 프로세스에 의한 어떤 자구 노력,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근로자에 대한 기금 지원에 대한 이런 다양한 시도들은 이제 많은 이제 우리 기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 때문에 향후에 초과 어떤 근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런 어떤 노동 근로 조건에 대한 개선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근로 조건 개선에 따른 어떤 비용 증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노사 갈등에 따른 이제 깨어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는 이제 많은 부분 이제 기업체들에게는 비용으로 작용할 수가 있지만, 동시에 이런 부분을 잘 대응을 했을 때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형성을 해서 좀 더 이제 견고한 형태의 어떤 사업주와 그리고 노동자 간의 관계를 형성을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 코로나19를 극복했을 때 많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양극화의 부분이 지금 미얀마에 있어서 근로시장, 노동 기업체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상 코로나19 이후에 노무 관련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